안녕하십니까, 오토미노입니다. 오늘은 북변 4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즘 그 사무실에 자꾸 이렇게 문의가 오다 보니까 같이 일하시는 행복비타민님께서 질문이 오시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좀 해달라고 해서 요거 간단하게 제가 북변 4구역에 대해서 정리하고, 요즘 많이 말씀하시는 예상 분양가, 사실 뭐 예상 분양가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중개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생각하는 예상 분양가 어느 정도인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하셔야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북변 4구역은 보시는 것처럼 골드라인 걸포 북변역의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어서 요 주변을 보시면 이 걸포 북변역을 중심으로 인천 2호선 요게 이렇게 쭉 이제 향후에는 이제 지금 현재 예타 중인데 거의 뭐 사실은 확정됐다고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걸포 북변역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여기에서 시네폴리스 킨텍스에서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면 GTX-A 올 연말에 개통이 되죠. GTX-A를 이용할 수 있고요. 걸포 북변역에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가면 GTX-D. 물론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얼마 전에 발표된 5호선 연장이 바로 감정동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 거리가 걸어서 한 10분이면 가면 이거를 뭐 한 500m 뭐 이 정도 되면 뭐 역세권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역세권 끄트머리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요런 정도의 주변의 위치가 좋다. 그래서 여기 좀 크게 보시면은 여기 3구역, 4구역 얼마 전에 3구역 분양했죠. 4구역 요번에 이제 분양할 거고요. 5구역은 뒤따라서 조합 얘기로는 한 2년 내에 뭐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두고 봐야 되고요.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수자인 홍보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수자인 홍보 자료가 이렇게 잘 돼 있는 것도 있고 뭐 어차피 뭐 검색하시면 북변 4구역 가면 한양 수자인 나옵니다. 그래서 한양 수자인 5%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굳이 가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불러 하려다가 안 했는데 요거 갖고 이렇게 저기 광고 아니냐 하는데 돈 받은 거 아니고요. 수자인 관계자분께서는 이걸 보시면 저한테 뭐 감사패라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드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북변 4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렇게 유튜브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아마 그 내용 보시면 요 내용하고 또 다른 요거는 살짝 입주권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 보실 거는 있으실 거고요. 얼굴이 조금 약간 좀 그러네요. 푸석푸석하게 나오고 그 편집하시는 분께서는 뽀샵 좀 해주세요. 북변 4구역은 전체적으로 3058세대의 요 단지예요. 여기 쭉 보시면 여기가 3058세대인데 걸포 북변역 남측에서 그 방향 살짝 틀었죠. 살짝 틀었는데 여기가 북변동 184번지 1원인데 뭐 번지수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북변역 남측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 이런 정도 보시고 전체적으로 3058세대 중에서 요번에 2116세대가 분양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물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하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왜? 북변 4구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 자, 북변 4구역이 왜 관심이 높은지 한번 좀 더 볼게요. 걸포 북변역 바로 아래 남측에 이렇게 있는 것도 있는 건데 요 안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근린공원이 단지 안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정문이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근린공원이 있는데 근린공원이 뭐 보통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근린공원은 법적으로 10,000제곱미터만 넘으면 돼요. 3,000평. 10,000제곱미터만 넘으면 돼. 여기는 근린공원이 얼마? 35,000, 36,000 정도가 돼요. 거의 뭐 12,000평이나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굉장히 크잖아요. 상당한 근린공원이 안에 있는데 실제로 이 근린공원을 누가 이용할 것인가? 이 길 건너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용할 건가? 이 사람들은 여기 뒤쪽에 가보면 걸포 중앙공원이라고 엄청 큰 거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굳이 건너와서 여기 갈 일이 없죠. 그럼 이 아래쪽 사람들이 갈 건가? 물론 갈 수는 있죠. 이렇게 와가지고 단지 통과해서 가면 되는데 약간 느낌이 어때요? 남의 집 들어가는 것 같죠? 그래서 거의 이 공원은 이 북변 4구역이 거의 독점적으로 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런데 여기 옆에 뭐가 있어요? 여기 성당이 있어요. 성당은 일요일 빼고는 거의 대부분 한가하죠. 그럼 사실은 이만한 공간이 이게 오픈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아까 주변적으로 교통이 어떻고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다 보시겠지만 단지 안에 사실은 이게 아까 12,000평이라는데 거의 뭐 2만 평 이상의 오픈 스페이스가 단지 안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이건 뭐 이거 외부 효과라 그러죠.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단지 안에 굉장히 큰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제 단지 배치도 조감도
주변도인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공원 여기가 입구가 이쪽에 있으면서 공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성당이 이렇게 있으면 결국 이게 전부 다 이 단지 사람들이 사용하는 오픈 스페이스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이게 조금 지대가 높지만 이게 높아봤자 얼마나 높겠어요. 그럼 이 주변에는 어떻게 돼요? 뷰가 뻥뷰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북변 4구역이 굉장히 쾌적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핑크색 이런 것들이 40평, 파란색들이 30평대고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요게 30평이에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요게 25평. 아, 배치가 이렇구나 하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북변 4구역 왜 좋다고들 하는지 간단히 좀 주변 상황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북변 4구역은 재정비 촉진지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사실은 모두가 다 움직이지 않아요. 대부분 막 존치지역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움직이는 데는 어디다? 3, 4, 5구역이다. 여기 3, 4, 5구역이 움직이고요. 이 북변 2구역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제 뭐 조만간 추진을 하고 있겠지만 요 3구역하고도 좀 거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3, 4, 5구역이 사실은 같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세대수가 한 7,000세대 이상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7,000세대만 해도 사실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상당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3, 4, 5구역이 7,000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 말고 현재 개발이 되어 있는 게 뭐냐, 걸포지구라고 해서 걸포 뭐 1, 2, 3 뭐 지구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미 메트로자이, 오스타파라공, 우방 아유쉘에서 한 6,000세대 이상이 여기에 이미 개발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 7,000세대 들어오죠. 여기 기존에 북변지구에 이미 한 4,000세대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걸포 4지구는 지금 7,000세대에서 요거는 이제 아마 도시개발 사업 계속 진행할 거고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감정 2지구, 감정 4지구, 물론 이제 풍무 여기 뭐 있는데 현재 걸포 북변역 주변으로 이 영향권에 들 수 있는 거는 요 정도인데 이게 아무리 못해도 최소 2만 세대 이상은 걸포 북변역 주변에 모이게 된다. 근데 걸포 북변역에 바로 붙어 있는 건 누구다? 북변 4지구다. 그렇기 때문에 북변 4지구는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보면 일단은 교통 호재 말씀을 처음에 드렸잖아요. 뭐 요즘 말 많은 5호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역으로 가면 아까 감정역에서 얼마나 된다 그랬죠? 400~500m에서 뭐 역세권 끄트머리 정도 될 거예요. 대구 걸포 북변역 여기는 지금 이미 골드라인 가고 있고 골드라인 말고 또 뭐가 들어와요? 인천 2호선 요게 이렇게 들어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인천 2호선에서는 시내폴리스 다음에 킨텍스역 두 정거장만 가면 GTX-A를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골드라인에서는 운양역 다음에 장기역 해서 두 정거장만 가면 GTX-D를 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GTX-D하고 뭐 이거는 아무래도 5호선, 뭐 인천 2호선은 지금 나왔으니까 한참 더 걸리겠지만 GTX-A는 어때요? 지금 이미 올 연말에 개통을 하죠. 근데 이 GTX-A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김포시는 무엇을 한다? 버스를 갖다가 요 감정동 요쪽 지금 현재 여기가 그 북변 4지구가 요쪽이에요. 요 북변 4지구 요 있는 데서 버스를 33-2번 버스를 갖다가 올 하반기부터 이렇게 뺑그르르 돌려서 일산대기 건너서 어떻게 킨텍스역 쪽으로 연결을 한다 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미 인천 2호선에 개통된 효과하고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보시면 여기도 이미 GTX-A 영향권에 들어간 지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천 2호선 되기 전에도 이미 GTX 영향권에 들어온 그런 북변 4지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북변 4지구 이제 분양 계획 말씀드릴게요. 앞에까지는 북변 4지구가 왜 좋은지 말씀드렸으면 분양 계획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몇 세대? 3058세대. 3058세대 중에서 몇 세대가 분양하죠? 2116세대. 2116세대를 보시게 되면 대충 이거는 59는 25평이라고 하죠. 84를 34평이라고 하고 103을 41평이라고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부르고 있어요. 현재 지금 보시면은 2116세대 중에서 대부분을 25평에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계획은 이게 84랑 103이랑 다 꽤 있어요. 근데 이게 분양 숫자가 적은 이유는 조합원들이 이미 선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은 조금 감소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41평
핑크색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뭐다? 34평.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으로 돼 있는 거는 30평이라고 그랬어요. 25평은 이쪽에 지금 배치돼 있고요. 그런데 이게 1150세대나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많으면 미분양 되는 거 아니야? 네, 미분양 될 수도 있겠지요. 이미 북변 3구역에서 미분양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미분양 될 수도 있는데 북변 3구역은 줍줍해서 어떻게 됐어요? 거의 지금 완판이 되고 있어요. 그거를 감안해 보면 5구도 결국 25평도 뭐 미분양 가능성 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완판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고 3구역에 비해서 4구역은 입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더 많이 선호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 보시면 여기 청약 점수가 낮거나 뭐 이런 분들은 뭐 25평 이런 쪽 감안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84 같은 경우, 103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층의 가능성이 높다. 왜? 고층들은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가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타입별로 어떻게 뭘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시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합원 물량을 뺀 나머지 일반 물량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서 자 이렇게 분양을 하면 자 오늘 궁금한 거 뭐죠? 분양가 얼만데? 라고 할 수 있죠. 분양가 사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대외비죠. 건설사든 시공사든 분양가는 공고하는 날까지 대부분 다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추정을 안 하느냐? 추정을 하면 되죠. 일반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때 건설사들, 시행사들 어떻게 하느냐? 뭐 이게 이분들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런 거 있죠.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회기 분석을 해가지고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고 요인별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인자를 갖다가 0.00 뭐 1이는 뭐 0.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수식을 만들어서 각각의 요거를 대입해서 그래서 분양 가격 얼마다 이렇게 학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왜? 이렇게 하는 건 학술적으로는 뭐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대부분 분양가는 어떻게 산정한다? 사례를 위주로 산정을 많이 하더라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사례를 산정으로 어떻게 한다? 뭐 주변에 대장주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북변 4지구는 뭐가 있어요? 북변 3지구라고 하는 사례가 있어요. 바로 앞에. 그래서 그 북변 3지구의 사례하고 뒤에 쪽에서는 주변의 대장주 아파트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사례 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리고 언론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대부분 언론에서 이렇게 분양가 얘기 잘 안 하는데 뭐 큰 관심주 같은 경우는 종종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북변 3지구가 841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3억 4천이었어요. 5구에서는 2억 5천. 그런데 얘가 일반 분양가를 얼마를 했다? 6억 5천을 했다. 그러면 요거 차익이 얼마예요? 3.1만큼을 더 플러스해서 분양을 했네요. 2억 5천에서 여기서 보면 얘는 얼마? 2억 2천을 플러스 했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4억 7천 북변 4구역은 4억 7천의 조합원 분양가를 했고 5구는 3억 5천의 조합원 분양가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4억 7천에서 3억 천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7억 8천이 되고 3억 5천에서 2억 2천을 더하면 5억 7천이 되네요. 그러면 예상 분양가가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요런 것도 하나 자, 요 정도 가격이 될 거다라고 북변 3구역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다음 보면 보통 아까 말씀을 드렸죠. 분양가는 어떻게 한다? 인접 그 대장주. 왜냐하면 현재 가격이라고 하는 건 분양을 이때 하지만 언제 입주를 해요? 보통 한 3년 후, 4년 후 공사기간 지나고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파트 가격은 보통 상승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장주를 잡아서 분양을 해도 결국은 입주할 당시 되면 가격이 상승해 있기 때문에 요 차액만큼이 뭐라고 한다? 우리가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피가 생기겠죠. 그래서 요만큼에서 요 대장주를 보통 산정을 하게 돼요. 자, 여기 대장주 어디다? 메트로자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메트로자이는 지금 현재 2단지가 제일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2단지 25평 가격 보게 되면 현재 지금 보면은 시세 얼마로 나오죠? 현재 시세가 보면은 5억 2천에서부터 5억 7천 정도 이렇게 지금 5억 2,500에서 이렇게 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5억 7천 정도 아마 선정할 수 있겠다 라고 상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4평 34평을 보니까 여기는 34평은 현재 요거 6억 4,500 얘는 그 새 안고예요. 그래서 조금 틀려요. 그래서 요거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들 보시게 되면
7억 3천, 7억 4천 갔네요. 거의 비슷하게. 실제로는 여기 아래에 있는데 6월 중순쯤에 7억 5천을 이미 찍었는데 요거는 그냥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7억 4천 정도 갔고 저가로는 보면 다 대충은 다 지금 7억대가 넘었어요. 그러면 현재 분위기는 7억에서 7억 한 4천 사이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메트로자이의 어떤 그 현재 추세를 보면 요즘 메트로자이가 이제 현재는 김포의 어떤 대장 아파트이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최근에 뭐 한 1, 2주 단위로 거의 실거래가가 한 1,000, 2,000씩 뛰고 있어요. 계속 거래가 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한번 깎아주세요라고 하면 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매물을 걷어들이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점점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분위기를 보면 앞으로도 여기가 언제 저희가 지금 보면은 얘 분양을 언제 한다고 했어요? 8월에 한다는데 제가 뭐 8월 말이나 9월 초 되겠죠.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지난 다음에는 최소한 여기 매매가가 얼마? 한 3, 4천 원 더 뛰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어디까지 예상이에요. 왜? 지금 최근에 한 달간 사이가 계속 이렇게 뛰고 있으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25평도 올라갈 거고 34평도 올라갈 거고 해서 요 가격은 현재 나와 있는 가격보다 좀 더 업해도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산정하는 분양가에 산정하는 시점은 아무래도 그쯤에 가서 산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상을 드렸고요. 보통은 이게 뭐 신문이나 어디서 잘 예상을 하지 않는데 예상을 하던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전용 5구는 얼마 나왔다? 25평 5.5억. 아까 지금 뭐 실거래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얘는 보수적으로 좀 보이죠. 84는 7.5억. 요거는 아까 실거래가나 아까 북변 3구역 사례를 봤을 때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분양가 요거 추정한 것도 나름 그냥 대개 보면 가격대들이 비슷비슷하게 좀 유추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어느 정도 예상 분양가가 되겠다라고 이제 상상하셔야 돼요. 요거를 갖다가 저보고 그래서 찍으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아시면 이제 요런 거를 판단하시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되는 거 북변 4구역은 실제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사실 대단지예요.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고 이 대단지는 뭐 사실 근데 알고 보면 메트로자이가 4,000세대가 넘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교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뭐 대단지 프리미엄을 이미 반영한 거 아니냐라고 뭐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북변 3, 4, 5 중에서는 그래도 북변 4구역이 제일 낫다고들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역세권도 그냥 초역세권, 초역세권이라고 또 이렇게 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 제일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공사비예요. 공사비. 지금 현재 분양가는 결국은 알고 보시면은 현재 분양가하고 나중에 분양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조금씩이라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계속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현재는 뭐가 문제였다? 작년에 재작년에 공사비니 뭐니 뭐 인건비 자재비 엄청나게 변했어요. 결국 그게 다 공사비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현재 계속적으로 지금 정비 사업이든 신축이든 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뭐 LH에서 분양받은 택지 분양받고 이 공사비를 맞출 수 없어서 결국 사업 포기한 사람도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의 공사비는 앞으로의 공사비보다 제일 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이다 보니 결국은 분양가가 지금이 최저가다라고 하는 얘기도 사실은 많이 수긍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 보시면 현재 나와 있는 북변 4구역 비싸다라고 하는 얘기들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비쌀 수도 있는데 앞으로 3년 후, 4년 후의 상황은 아무도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이거 북변 4구역 분양 받는지 맞는지 이런 것들도 감안하시면 되겠고 자세한 얘기는 사무실에 오시면 아마 좀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설명드린 걸로 뭐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신 것들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 행복비타민 님도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제가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